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생이가 무릎을 짚을 때 좀 그 뒤로 응원을 좀 못 하겠더라고요. 뭐 열심히 뛰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포기하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만 이렇게 멈춰도 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이렇게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기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안 들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작된 여러 가지 논란. 지금 이거요.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더구나 올해 초에 안세영 선수 측에서 협회 또는 대표팀 쪽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몇 가지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부분.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청소, 빨래 이거 최근에 좀 알려졌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2017년 국가대표가 발탁된 이후에 7년 동안 막내 생활을 했는데 그 막내 생활이라는 게요. 잡무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배들의 방을 청소하고요. 빨래도 해주고요. 라켓줄 교체 등등등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선배 방 청소는 그 쓰는 선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런 얘기까지가 올 초에 안세영 선수 측에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안세영 선수 측에서 일과 후 휴식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잡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와중에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했다. 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우선 저 얘기요. 선수촌 내에 뭐 생활 문제 좀 개선 요구 뭐 7가지 정도 개선 중에 저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오. 아직까지 이런 게 구태가 자행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대표팀에서 예. 대표팀 숙소 생활에서 막내라는 이유로 이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빨래하고 그다음에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일과 후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일과 후 휴식 보장은 우리 군대 있을 때나 요구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요즘 군대는 휴식 보장 해줍니다. 철저하게. 예. 그런다고 하는데 이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에서 막내 선수가 했던 얘기가 일과 후 휴식 보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 체육인들 사이에서 체육계에서 이 후배가 선배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러는 것들 관행이고 이게 전통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권 침해이고 또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이 단지 막내라는 이유로 후배라는 이유로 훈련 끝나고 휴식 시간이 보장이 안 되니까 훈련의 효율성이 보장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개선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에서 더군다나 대표팀에서 단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혹사당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고요. 정말로 문제가 많은 배드민턴 대표팀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요구사항이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런 거 좀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반응이 당시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안세영 선수 쪽에서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잡무 이런 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반응이 이랬대요. 이거 오래된 관습입니다. 뭐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요. 뭐 점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럼 안 고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점진적으로 고친다. 자, 반응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악습 남아있다는 게 놀랍다. 대표팀에 청소 빨래하러 간 건가? 배드민턴 선수가 아닌 하녀살입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최동호 평론가. 이거요. 비단 배드민턴 선수들 사이에만 있지 않고 다른 종목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앞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통이다, 관습이다 이런 이 명분으로
오랫동안 이 운동계에서 있었던 일종의 관습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요구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종목 또 적지 않은 팀에서 이런 관습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대표팀에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 대표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은 적지 않은 팀에서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악습이라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예. 이런 이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악습을 타파하자는 이 후배 선수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지도자나 선배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이들이 이것이 악습이 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있고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지 예. 이 악습을 없앨 수가 있는데 배드민턴 대표팀의 얘기로는 참 답답합니다. 이게 관습이기 때문에 오래된 관습이라고요? 예, 이거 금방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규정 개정이나 어떤 뭐 지침으로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좀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인식의 한계가 10년 전, 2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죠.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뭔가 작심 발언했죠. 당시에는 뭔가 좀 불만 있는가? 여러 가지 뭐 스폰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 선배들의 방청소, 뭐 빨래 이러는데 이게 다른 종목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본인이 선배든지 이런 거 내가 안 시켰다. 없애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반응까지 좀 다시 좀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올해 초 지난 1월에 안세영 선수 측에서 협회 측에 건의서를 전달했는데 거기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이게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이 청소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막내 선수가 어디 외출 좀 한번 하려면 대표팀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외출 좀 한번 하려면 선배들한테 1번부터 끝번호 선배까지 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 가서 나가겠습니다. 외출합니다라고. 아니 그냥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한번 얘기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찾아가서 이른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게 우리가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군기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위계 질서가 확실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 비효율적인 요소이죠. 예.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 이 체육계도 좀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시스템 건설하고 선수들의 인식을 좀 새롭게 바꿔나가자는 얘기를 계속 논의 중인데도 답답하게 보이는 정말 배드민턴 대표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코치 얘기대로 한다면 이런 관습이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막내 선수고 후배 선수가 외출할 이유가 있다. 외출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 이 코치나 최국찬 선수에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구태여 이 선배 모두에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쓸데없는 어떤 위계 질서를 통해서 권위를 세우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런 쓸데없는 그 위계 질서를 통한 권위야말로 과거 잘못된 삐뚤어진 전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 속에서 많은 이 청춘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느꼈던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제약이자 구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대표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포상금 얘기도 좀 그 건의서에 좀 있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 같은 나가서 이제 이기잖아요. 그러면 좀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보니까 뭐 아시안 게임, 항저 아시안 게임 2관왕, 선수권대 금메달. 그럼 일단 요것만 치면 3개예요, 금메달이. 근데 특별 포상금으로 총 1,3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체육회의 지원 포상금이 500만 원 빼면은 800만 원이 메달 3개에 대한 포상이다. 본인이 무릎을 꿇고 얻은 포상금이 세금 다 빼면 1,000만 원 정도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하시냐. 이게 지금 안세영
선수 부모가 배드민턴 협회 요 면담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뭐 종목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계 랭킹 1위 정도 그리고 저렇게 메달을 다수 땄을 때 포상금이 저 정도입니까 보통? 좀 작은 편에 속하죠. 이 협회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 차이가 예. 많이 나거든요.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금이라고 있죠. 예. 연금은 이제 포인트제로 운영이 되는데 일정한 포인트를 따게 되면은 이제 연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와 별개로 일회성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이제 포상금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네요. 예, 이제 그 내용인데 이 포상금은 협회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해서 이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 불만을 토로한 건데 지난해 안세영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 2개,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 했었거든요. 세전 금액으로 1,300만 원 받았고 이 1,3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이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아니에요. 그 체육회 차원이에요. 체육회도 지원해줬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는 800만 원을 준비해서 여기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선수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회장이 재벌그룹 출신의 회장이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출신이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 체육단체에서는 재정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재정 능력이 없으면은 그 비슷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돈 모아서 오는 능력이 있어야 협회 운영이 가능하고 협찬금 아니면 기부금 이런 거 유치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재주가 있어야 스포츠 단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이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이 안세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배드민턴 선수 선후배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 충분히 뭐 짐작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가 글을 올렸어요. 가장 최신 입장이 나온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협회와 시시비비 공방전 아닌 진솔한 대화 시간 있길 기대한다. 그리고 체육회 문체부 진상 파악 소식 확인. 뭐 협회와 선수 원활한 소통이 되는지 선수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남기죠.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섰다라고 설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소통하길 원한다, 대화하길 원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배드민턴 협회가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오늘 첫 회의를 지금 아마 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비공개 내용인데 근데 문체부가 이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상 이 각종 위원회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사회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심의하지도 않았고 의결하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단 이 전제 조건이 이 예외적인 사항이 긴급하거나 이제 경미한 사안일 때는 회장이 임의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으면 되는 사안인데 문체부는 결코 이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 때문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라고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이 문체부가 이 스포츠 단체의 이 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절차를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시사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그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된 파동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이 성적을 거뒀지만 뒤에서 벌어졌던 일들, 예를 들면 역도에서도 이 코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메달을 아깝게 놓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실수, 체육단체의 그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올림픽이 끝났으니 문체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라는 이 시사점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스포츠계의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